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정영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면접 때 대답하면 좋을지,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꼰대론도 함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볼 주제가 보니까 본인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닌데, 여러분들이 워낙에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면접 때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랑 약간 좀 덧붙여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. 먼저 본인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이라고 바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일 확률이 좀 높아요. 예를 들어 가지고 너의 성격이 뭐냐? 너의 성격상 장점이 뭐냐라는 질문. 아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할 때 갈등이 발생했다. 그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냐? 이런 질문에 보통 우리가 소통을 잘한다. 난 소통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갈등도 잘 풀고,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설득도 잘하고 설명도 잘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.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.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, 뭐 소통을 잘한다. 뭐 솔직히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소통의 의미가 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,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뭐 그런 말까지 뭐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소통을 잘한다,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? 당신이 소통하는 기술은 무엇이냐? 당신만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무엇이냐? 넌 사람 되게 설득 잘한다고 했잖아. 설명 잘한다고 했잖아. 너의 그럼 그런 스타일은 무엇이냐라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기술을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질문입니다. 저 또한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키워드 자체가 너무 평범해서 이 키워드를 뭔가 대단한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사실 뭐 그 키워드보다는 뒷부분에 있는 여러분들만의 얘기를 궁금해하는 거니까. 그렇다면 이건 만들어 가자는 거죠. 그래서 당신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받게 되면, 제가 취업에서는 두 가지 질문밖에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. 어떤 질문?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주장,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고요.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, 사례를 묻는 질문인 거거든요. 그렇다면 물어본단 말이죠. 당신은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해? 너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일단 제일 처음에 대답해 줘야 될 건 무엇입니까? 나의 주장이나 생각이니까, 나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. 나는 이런 방법론을 쓴다라고 하는, 그쵸, 여러분들만의 주장, 정의를 먼저 내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사실 경청을 먼저 한다라기보다 저는 제 생각을 먼저 얘기를 꺼내는 편인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가 얘기를 먼저 꺼내줘야 얘기에 물꼬를 틀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제가 먼저 말을 트는 편입니다. 말을 시작하는 편입니다. 음. 왜냐하면 누군가는 말을 터야 될 거고,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의사소통 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려고 하는 그런 소통 속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, 저는 주로 그런 제 역할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유까지 얘기했잖아요. 즉 무슨 말입니까? 제일 처음에 나는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예를 얘기해도 돼요.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예를 얘기할 때 대신에 나의 얘기를 할 때 그냥 나의 얘기를 어떻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얘기해 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고, 그 다음에 뭐 반이 됐건 아니면 뭐 해야 된다, 안 해야 된다가 됐건, 그렇게 좀 이분법으로 나뉠 때 나는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해서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다. 그리고 그 의견을 피력할 때 있어서의 사례를 들 때는 가급적이면 내가 직접 해봤던 사례 아니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례를 갖고 오는 편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건전한 논의, 건강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물꼬를 좀 트는 편입니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만약에 세분화시킨다면, 아니면 제가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나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나라고 한다면, 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무엇인가 설명해 주려고 할 때는 가급적 쉽게 설명해서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따라올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,
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도 역시 쉬운 비유라든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나의 말도 충분히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감 포인트를 만드는 편이다.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서 뭐 나도 설득을 당하건 설득을 하건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편이다 라고 전 얘기할 것 같아요. 사실 여러분들의 소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평가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렇다면 너는 그렇게 네가 잘한다라고 하는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하우투를 궁금해 하거든요.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를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하는 부분도 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부분,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질문은 본인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죄송합니다. 지금 또 생각난 건데 또 세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즉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, 그렇죠? 그 다음에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,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?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시게 되는 어떤 스타일을 조금 구분 지어서 그거에 맞게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뭐 동의를 하든가 아니면 반박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다. 대신에 내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듣는 편이다라는 거죠. 회의를 할 경우에는 누군가가 물꼬를 터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모두 발언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때 내가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할 때 있어서 나는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그게 나의 사례가 됐건 아니면 객관적으로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드는 편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나는 누구나가 뻔히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줄 수 있게 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편이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릿말이니까 제일 처음에 도입부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청중의 니즈를 파악해서 머리말부터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들어와서 본론과 결론까지 잘 이끄는 편이다. 대신에 한 장 한 장의 슬라이드를 얘기할 때 나의 얘기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은 최대한 한 40초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, 면접장에서.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뻔한 질문, 결국에 내 답변 자체가 대단히 특별화되지 않는 질문이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? 살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. 살을 붙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? 바로 세분화시키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제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러면 무엇인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.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면접용 답변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.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실 때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좀 한번 저희 꼰대론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회사에서는 많은 말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고 일단은 제가 처음에 스몰 토크 할 때 옆에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.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은 게 좀 많을지라도 일단은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특히나 공동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일단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래도 직장 생활에서 전문 용어로 짬밥을 많이 드신 분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실 확률이 높잖아요.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플로우로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나의 의견을 좀 얘기를 하되 말은 먼저 또 말은 많이 할수록 좀 손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뭐 회피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안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모를 사안들에 대해서 많이 진행될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나의 의견을 좀 피력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또 지금 제가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이 무엇과 또 매칭시킬 수 있냐면 상사가 너한테 부당한 지시를 했고 상사가 너한테 뭐 엄한 지시를 하고 상사가 널 이상하게 괴롭히는 거야 라는 이런 면접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?
다이렉트로 가서 얘기해야죠.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접용 답변은 다이렉트로 가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강하니까 에둘러서 쿠션을 좀 먹고 와서 그래서 부드럽게 완곡한 표현으로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을 만약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다면 다이렉트로 가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. 뭐 그건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. 그런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모으는 거. 증거를 모으는 거라 생각하고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사실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진짜 완곡한 어법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편을 조금 더 많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들 괴롭히는 쪽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됐건 일단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는 많은 말을 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듣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. 특히나 어디에서 술자리에서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거를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여러분들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자고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뭐 듣자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뭐 간담회도 할 거고 뭐 밥도 먹을 거고 술도 마실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 그런 때 진짜 내가 모든 것을 100%다 정확하게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우리 현업의 특성상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%다 여과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해서 얘기했다 등등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사실 팀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부서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아까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여러분들이 있는 조직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직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전의 조직을 너무 비난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래서 결론은 그냥 그거예요. 직장 생활 하면서는 많은 말을 하시기보다는 많은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데 유리할 거고, 난 못 참겠다. 난 그러기 싫다. 라는 분은 그렇게 생활하셔도 됩니다. 조직이라고 하는 생리가, 어느 정도는 좀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지, 그게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무엇인가 까발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사람보다는 맞춰가려고 좀 노력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. 제 생각이에요. 아무튼. 그래요. 아무튼 여러분들 면접 때 이런 질문 받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지 각각의 상황을 좀 세분화시키셔서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실제 직장 생활 들어가셔서는 한마디 말하기보단 두마디 말하기보단 그냥 10번 듣고 20번 듣고 먼저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의견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걸 차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마스크까지 쓰고 굉장히 답답하네요. 지금 제가 어디 출장 가는 길에 중간에 들러가지고 좀 찍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랑 그다음 면접이랑 이렇게 한 건씩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꾸준하게 가셔야 돼요. 지금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약간 좀 마음이 이렇게 풀어진 친구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죠. 사람이니까 지겹고 이해는 되는데 빨리 정신 차리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될 그 양은 소화시키신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방 8월이 지날 겁니다. 뭐 하반기가 대단히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다시 장이 열릴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를 뵐게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